상대가 한 번도 진 적 없는 남자인 걸 알고 매트에 오른다고 상상해봐. (13년) 연속으로 전 세계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었어. 그는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를 박살내고 굴욕을 주며 세계 챔피언들조차 첫날 온 초보자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그의 이름은 알렉산드르 칼린이었고, 서방 과학자들은 누군가가 그를 실험실에서 만들어냈다고 확신했어. 이 남자가 한 일은 보통 인간이 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카렐린은 시베리아의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태어났어. 그의 부모님 두 분 다 키가 1.65m였어. 그는 태어날 때 5.4kg이었다. 그는 12살의 아버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1981년에 그는 그레코로만 레슬링 체육관에 들어갔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어. 다리가 부러졌을 때도, 어머니가 그만두라고 레슬링 유니폼을 불태웠을 때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 20대 초반에 그는 역사상 어떤 헤비급 선수도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이미 갖추고 있었거든. 카렐린 리프트. 그는 성인 남성을 상대의 뒤에서 들어올려 머리부터 바닥에 내리꽂았어. 상대들은 단순히 패배만 두려워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을 박살낼까 두려워했지. 알렉산더 카렐린은 세상이 그의 이름을 알기 전 고국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어.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헤비급 선수들은 즉시 시베리아의 힘을 느꼈어. 젊은 거인은 고양이 같은 날렵함으로 경기장을 휩쓸며 매트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파괴했어. 단 한 경기도 끝까지 안 갔어. 젊은 이어 금메달 결승전이 찾아왔어. 그를 기다리던 랑헬 게로브스키는 세계 선수권에서 4번 메달을 딴 불가리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헤비급 선수 중 한 명이었다. 카렐린은 강하게 나섰어. 너무 강하게. 게로브스키는 침착하고 계산적으로 자신의 순간을 기다렸지. 게로브스키는 러시아 선수를 유인해서 다가오게 한 다음 그의 팔꿈치를 잡고 빠른 팔 던지기로 던져서 3점을 따냈어. 잠시 동안 금메달이 멀어지는 듯했지만 카렐린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손으로 공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어. 그 결과 심판이 둘을 바닥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지. 상위 포지션에서 그는 허리를 꽉 감싸고 거트렌치를 걸어서 1점을 만회했어. 그 후 그는 자신의 시그니처 던지기를 시도했어. 비록 최대 점수를 얻을 만큼의 충분한 높이는 아니었지만 또 한 점을 만회했지. 압박이 점점 심해졌어. 카렐린은 계속 압박했고 계속 싸웠으며 결국 점수를 동점으로 만들었어. 경기 종료 55초를 남기고 게로프스키는 그의 적극적인 움직임 덕분에 우세한 포지션을 얻었어. 금메달이 또 그의 손에서 멀어졌다. 그때 카렐린은 상대를 붙잡아 127kg의 몸을 공중으로 던져 올린 뒤 매트에 내리꽂았어. 세 점을 얻는 택다운으로 경기가 완전히 뒤집혔어. 카렐린은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그 우위를 지켰어. 알렉산드르 카렐린은 이제 막 올림픽 그레코로만형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어. 역사상 가장 어린 챔피언이었지. 하지만 이게 그의 전성기는 아니었어. 전혀 아니었지. 그리고 아무도 곧 일어날 일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 1989년 스위스 마르티니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카렐린은 국제 무대에 등장했어. 8월 31일에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그는 역사에 남을 업적을 쌓았지. 먼저 크에그는
미국의 헤비급 선수로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어. 엘리트 선수였고 그의 운동 능력은 하위 수준의 상대들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무너뜨릴 정도였어. 싸움에서 말이야. 객관적으로 보면 일방적인 경기였지만 피트먼은 그런 평가를 믿지 않았어. 상대적으로 크기와 체중에서 상당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피트먼은 투지를 가지고 나와서 잘 움직였어. 영리하게 방어하며 카렐린이 매트 위에서 한 치 한 치를 힘겹게 따내도록 했지. 잠시 동안은 정말 대등하게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카렐린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어. 카렐린은 리듬을 조절하며 체계적으로 압박을 가했고 피트만의 방어가 충분히 무너질 순간을 기다렸어. 마침내 클린치에서 유리한 지뢰점을 잡았어. 그게 끝의 시작이었지. 인생이란 게 그래. 그는 미국인을 아주 쉽게 들어올렸고 등을 젖혀서 그를 던져버렸어. 피트먼은 완전히 매트에서 날아올랐어. 104kg의 미국 엘리트 레슬러가 공중에 떴다가 땅에 내리꽂히는 엄청난 힘에 의해 경기가 즉시 끝나버렸지. 폴이 나온 뒤 모든 것이 끝났어. 관중들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곧 폭발적으로 환호했어. 그들은 살아있는 전설의 활약을 막 목격한 거야. 알렉산드르 카렐린이 새로운 세계 챔피언이었어. 그리고 세상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지. 4년 동안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완벽한 사이클을 마친 24세의 알렉산드르 카렐린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모두가 인정하는 압도적인 우승 후보로 참가했어. 그때쯤에는 소련이 이미 해체된 상태였기 때문에 카렐린은 옛 소련 공화국 출신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한 깃발 아래에서 함께 출전한 통합팀의 일원으로 참가했어. 그리고 다시 한번 알렉산드르에게는 깃발을 드는 영광이 주어졌어. 러시아. 시베리아 레슬러의 압도적인 모습을 본 사방 언론들은 그를 러시아 곰이라고 불렀어. 어떤 이들은 그를 알렉산드르라고도 불렀지. 마그노. 소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 괴물을 실험실에서 만들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이 더 두드러졌어. 전 세계 최고의 헤비급 선수들이 그를 위해 4년 동안 특별히 준비했어. 하지만 단 한 명의 상대도 그와 3분조차 버티지 못했지. 그 경기에서 말이야, 드디어 금메달이 걸린 결승전이 왔어. 그를 기다리던 건 스웨덴 출신 전 세계 챔피언 토마스 요한손이었어.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경험 많은 위험한 선수였지. 하지만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었어. 러시아 곰은 즉시 배를 잡는 기술을 걸었고 요한손을 매트에 밀어붙인 뒤 전 세계 챔피언이 상황을 파악할 틈도 없이 그를 제압해버렸어. 아무도 크게 저항하지 않았어. 아무도 그에게 근접하지도 못했지. 알렉산드르 카렐린은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고 챔피언으로 떠났으며 그의 명성은 이미 스포츠의 경계를 훨씬 넘어섰지. 그는 단순히 살아있는 최고의 레슬러가 아니었어. 그는 이미 올림픽 금메달 2개와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가진 역사상 최고의 선수처럼 보이기 시작했지. 그런데도 알렉산드르 카렐린은 계속 정상에 올랐다. 1994년 핀란드 탐페레에서 열린 세계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서 러시아의 곰 알렉산드르 카렐린은
지금까지 만난 적 중 가장 경력이 화려한 라이벌과 맞붙게 되었지. 슈퍼 헤비급 결승전에서 매트 반대편에는 쿠바의 헥토르 밀리안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는 올림픽 챔피언 타이틀을 가진 선수였지. 두 남자는 신체적, 기술적으로 최고의 기량에 올라 있었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레슬링계는 결승전이 치열을 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지. 첫 순간부터 카렐리는 즉시 앞으로 압박했고 쿠바 선수의 공격을 숨 쉴 틈도 없이 막아내며 완전히 자신의 뜻대로 경기를 이끌었지. 밀리안은 평범한 상대가 아니었어. 그는 영리하게 방어했고 움직임도 좋았으며 쉽게 물러서지 않았지. 하지만 카렐리는 전혀 다른 수준에서 경기했지. 경기가 바닥으로 넘어갈 때마다 쿠바 선수에게는 악몽이었지. 카렐린의 그립, 스레떼 활용과 그라운드 포지션에서의 압도적인 힘은 세계 어떤 헤비급 선수도 대응할 수 없는 것이었지. 점수 하나하나씩 카렐린은 올림픽 챔피언을 해체해 나갔고 경기 종료 1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카렐린은 8점 차로 앞서고 있었어. 카렐린은 강력한 공격 동작들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8대 0이라는 압도적인 우위를 만들어냈지. 최종 휘슬이 울리기 전에 끊임없는 압박과 점점 벌어지는 점수차 때문에 결국 밀리안은 부상으로 기권할 수밖에 없었지. 감사합니다. 카렐리는 방금 자신의 5번째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확정지었어. 밀리안 이후 3년 동안 카렐리는 자신의 헤비급 왕좌를 지키기 위해 그의 커리어 전체를 정의했던 그 끈질긴 강도로 계속해서 타이틀을 방어했어. 그는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했고 레슬링계 최고의 선수들을 우습게 만들었어. 카렐리는 애틀랜타를 잊지 않았고 1998년 세계 선수권 결승에서 맥가 파리가 명예 회복을 위해 나타났을 때 카렐리는 몇 분 만에 미국 선수를 제압하며 답을 내놓았어. 러시아의 곰 카렐리는 길을 가로막는 모든 상대를 압도했고 세계 최고의 레슬러들조차 6년 연속 9월 임무로 그에게 단 한 점도 따내지 못했어. 그 끝없는 연승 행진으로 카렐린의 인기는 레슬링 세계를 훨씬 넘어 퍼져나갔어. 1999년 카렐린은 더 이상 단순한 챔피언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설이었어. 그 해에 카렐린은 일본으로 가서 MMA 이벤트에 참가하는 친구들을 응원했어. 그때 한 현지 파이터가 뻔뻔하게 다가와서 카렐린에게 혼합 규칙 경기로 도전장을 내밀었어. 카렐린은 MMA에 대해 잘 몰랐지만 거절하지 않았어. 그 대담한 도전자의 이름은 아키라 마에다였어. 합의된 규칙에 따르면 타격은 손바닥으로만 제한되었고 그라운드에서의 타격은 금지되었어. 두 사람의 대결은 하룻밤 사이에 프로모션 역사상 가장 큰 이벤트가 되었어.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마에다는 로우킥으로 상대 파이터를 놀라게 했어. 잠깐 동안 경기장 전체가 믿어볼 용기를 냈지. 그러자 카렐리는 경기를 뒤집을 때가 됐다고 결심했어. 그는 일본 선수의 머리를 앞에서 잡아 기술을 걸었고 공중으로 던져 올린 다음 나중에 해설자들이 시베리안 에어라인이라고 부를 기술을 선보였어. 그 순간부터 러시아의 곰 카렐린은 카렐린 리프트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일본 해설진은 패닉에 빠졌어. 카렐린은 침착하게 자신의 코너로 걸어갔고 프로 레슬러는 부축을 받아야 했어. 카렐린은 분명히 발차기를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서 말다를 다시 시베리아 항공에 태워보냈지. 카렐리는
그리고 10분 동안 완벽하게 지배한 끝에 카렐리는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내내 러시아의 곰 카렐리는 단 한 번도 펀치를 날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에다는 혼자 힘으로 링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수익은 약 100만 달러에 달했고 모든 금액이 러시아 레슬링 연맹에 기부되었습니다. 2000년이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미국 와이오밍주 애프턴 출신 룰런 가드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낙농업자였습니다. 국제대회에서 특별한 성과도 없었고 세계 선수권 대회 메달도 없었으며 역사상 최고의 그레코로마냥 레슬러와 같은 무대에 설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어진 경기는 올림픽 레슬링 역사상 가장 기대되는 경기로 남게 됩니다. 카렐리는 즉시 주도권을 잡고 앞으로 압박하며 가드너의 등 뒤로 돌아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선수들의 경력을 끝장맸던 그 포지션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가드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도 비범했고 어떻게든 러시아의 곰 카렐린 앞에서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렐린 리프트가 나왔습니다. 카렐린은 거의 136kg에 달하는 가드너를 등에 짊어지고 힘껏 밀어붙였지만 가드너는 몸을 비틀고 버티며 어떻게든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카렐린은 엉덩이로 밀어 그를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가드너는 버텼습니다. 끌어올리기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2) 라운드에 들어섰을 때 점수판에는 0배 0이 표시되어 있었고 새로운 규칙에 따라 선수들은 위와 아래로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영원히 논쟁거리로 남을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두 선수 모두 그립을 놓쳤습니다. 심판은 리플레이를 주의 깊게 살펴본 후 카렐린이 먼저 그립을 놓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가드너에게 1점이 주어졌습니다. 경기장은 잠시 동안 조용해졌습니다. 알렉산더 카렐린은 국제 무대에서 13년 동안 무패였지만 지금 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력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카렐린은 가드너의 목을 짚고 앞으로 밀면서 쉬지 않고 공격을 퍼부으며 필사적으로 경기를 뒤집을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점수차는 3점도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3분간의 연장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드너에게 매트 위에서의 포지션이 주어졌고 미국인인 가드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버티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몇 초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드너는 버텼고 카렐린은 시간이 다 되어갈 때까지 압박했습니다. 카렐린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우세한 포지션에서 다시 결과를 바꾸려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이 울렸습니다. 와이오밍의 낙농업자 룰론 가드너가 이제까지 존재했던 최고의 레슬러를 막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르 카렐린은 다시는 경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13년 세계 선수권 9회 우승, 올림픽 금메달 3개, 올림픽 은메달 1개, 그리고 2번만 패했는데 한 번은 커리어 마지막 경기였다. 그날 밤 레슬링 세계는 단순한 패배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을 목격했습니다. 알렉산더 카렐린 같은 사람은 격투 스포츠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레슬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세대에서 신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너무나도 뛰어난 남자였기 때문에
스포츠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를 막으려다 실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패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은 기렘을 완벽히 연마한 라이벌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커리어 마지막 경기에서 단 한 번의 그립을 잘못 놓친 순간 때문이었습니다. 13년 동안 무패였습니다. 단 한 점 차이로 끝났습니다.